나이 들수록 말을 아끼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세상은 조금 다릅니다. 입을 닫으라는 말이 곧 감정을 닫으라는 뜻으로 들리기도 하니까요. 그런데요, 이 말에는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닫아야 할 건 입이 아니라 돈 이야기입니다. 젊을 때는 누가 얼마 버는지, 어디에 투자했는지 이야기하는 게 자연스러웠죠. 하지만 이른이 넘어서 자식에게까지 돈 이야기를 솔직히 털어놓는 건 그게 때로는 평생의 관계를 흔드는 불씨가 되곤 합니다. 한 어르신이 그러셨습니다. 나는 자식한테 숨길 게 뭐가 있어. 내 재산도 통장도 다 보여줬지. 그 말 속에는 믿음과 사랑이 담겨 있었지만 그 뒤로 그 집에는 이상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명절마다 돈 얘기가 스며들었고 아버지의 마음은 자식의 필요에 맞춰 흔들리기 시작했죠.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관계보다 숫자에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자식이 아무리 효자라도 부모의 돈은 묘한 그림자를 드리웁니다. 그건 욕심이라기보다 불안의 다른 얼굴입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아프면, 혹시라도 돌아가시면, 그런 생각이 자식의 마음 깊은 곳에서 조용히 움튼다고 하셨죠. 그래서 어떤 노인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노후에는 입보다 지갑을 열어야 한다고들 하지. 하지만 나는 다르게 배웠어. 지갑은 조금만 열고 마음의 문은 꼭 닫아야 할 때가 있다는 걸. 이 말의 뜻을 곱씹어 볼까요? 지갑은 필요할 때 사람을 살리고 관계를 따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입을 잘못 열면 그 돈이 관계의 불씨가 아니라 불화의 불씨가 됩니다. 노후의 지혜는 돈을 감추는 데 있는 게 아니라 경계를 지키는 데 있습니다. 자식에게도 가까운 친척에게도 때로는 친구에게도 지나친 재산 이야기는 마음의 선을 흐리게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에게 내 통장에 얼마 있다는 말을 꺼내는 순간 그 사람의 마음 속에서는 숫자가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게 불편한 감정이든 은근한 비교든 결국 나를 향한 시선이 변하게 되죠. 나이 들어 정말로 닫아야 하는 건 비밀이 아니라 경계입니다. 그리고 그 경계는 언제나 말 한마디에서 시작됩니다. 오늘의 첫 이야기는 바로 그 경계의 첫 문턱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왜 자식에게조차 돈 이야기를 함부로 하면 안 되는가? 그 이유는 단순히 돈 때문이 아니라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어느 봄날 작은 읍내의 은행 창구에서 한 어머니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칠순을 훌쩍 넘긴 연세였죠. 남편은 몇 해 전에 떠났고 혼자 살며 국민연금과 약간의 이자 수입으로 살고 계셨습니다. 말수가 적고 늘 검소한 분이었습니다. 그날은 통장 정리를 마치고 창구 옆에서 잠시 한숨을 내쉬시더군요. 직원이 인사를 건네자 그제야 말씀하셨습니다. 아들놈이 이번 달에도 좀 급하다고 해서 보냈어요. 내가 아낀다고 아낀 건데 이제 통장이 텅 비었네. 그 말은 담담했지만 눈빛은 오래 묵은 서운함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 아들은 어려서부터 어머니를 의지했답니다. 결혼 후에도 일이 불안정하다며 돈을 자주 빌렸고 다음 달엔 꼭 갚을게요라는 말이 습관처럼 입에 붙어 있었죠. 어머니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자식이니 믿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아들은 갚지 않았습니다. 그보다 더 아픈 건 어느 날부터인가 그 아들이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올 때마다 요즘 돈 괜찮으세요? 이 질문으로 말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순간부터 대화는 사랑이 아니라 거래가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그걸 알면서도 차마 입을 닫지 못했습니다. 그게 사랑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어느 날 그 아들이 친구를 통해 들은 소문이 있었습니다. 내 어머니 꽤 모아두셨다더라. 그 한마디가 그 아들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 후로 어머니의 생활비 문제, 보험, 진명의 이야기까지 하나씩 꺼내며 묻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처음엔 대답을 피했지만 결국 스스로 통장을 꺼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날 이후 아들의 태도는 달라졌습니다. 이건 나중에 형제끼리 나눌 거니까 미리 정해두면 좋겠어요. 그 말 속에는 효심이 아니라 계산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날 어머니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때 내가 입을 닫았어야 했어요. 내가 말을 한 그 순간 내 마음의 평화가 떠나갔어요. 사랑은 말로 깎이고 믿음은 숫자로 조여듭니다. 이게 돈 이야기의 무서운 점입니다. 한번 꺼내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 이후엔 부모와 자식이 아니라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되어버리니까요. 이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오래 생각했습니다. 과연 사랑하는 사람에게 모든 걸 보여주는 것이 진심일까? 아니면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감춰야 할 선이 있는 걸까? 어머니는 그날 마지막으로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나는 자식에게 거짓말은 못하지만 이제는 다 말하지도 않으려 해요. 진짜 사랑은 때로는 침묵 속에서 지켜지는 거더라. 사람의 마음은 묘합니다. 특히 돈이 끼어들면 그 마음은 아주 작은 균열에도 쉽게 흔들립니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죠. 그 사랑 안에는 도와주고 싶다, 힘이 되고 싶다는 따뜻한 마음이 깃듭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지나치면 사랑은 보호가 아니라 간섭이 되고 도움은 존중이 아닌 통제가 됩니다.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사람은 주는 관계에 있을 때 안정감을 느끼지만 받는 관계에 있을 때 불안감을 느낀다고요. 자식은 부모에게 돈을 받을 때 그것이 고마움보다 죄책감과 부담감으로 남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감정을 덜기 위해 이건 투자야, 나중에 갚을게. 혹은 내가 알아서 정리해 드릴게요 같은 말로 관계를 정리하려 듭니다. 그때부터 사랑은 빚이 되고 감사는 계산이 되죠. 반대로 부모의 마음도 다르지 않습니다. 도와주고 나면 처음엔 뿌듯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나를 당연하게 여기는구나 하는 서운함이 스며듭니다. 이 서운함은 말로 꺼내지 못하고 그 대신 입안에서 천천히 녹아 어느 날 서늘한 거리감으로 변하죠. 결국 돈 이야기는 관계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힘을 가집니다. 그게 액수가 크든 작든 상관없습니다. 이만큼 줬는데 그 정도 받았으면 고맙다는 말이라도 이런 말이 오가는 순간 그 관계는 이미 전보다 멀어집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람은 사랑으로 엮이지만 돈은 비교로 엮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주는 쪽이 행복하지만 돈은 받는 쪽이 조심스러워집니다. 그래서 현명한 어른일수록 돈에 관해서는 선을 세워둡니다. 그 선이 단단하면 자식이 편하고 그 선이 모호하면 부모가 흔들립니다. 나는 내게 줄 수 있는 만큼만 줄 거야. 이 말은 차가운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의 온도를 지키는 지혜로운 한마디죠. 어떤 분은 이런 비유를 하셨습니다. 사람 사이의 거리도 돈처럼 예금과 인출이 있어요. 필요할 때 도와줄 수 있지만 늘 꺼냈으면 결국 잔고가 마릅니다. 마음의 잔고가요. 그 말이 오래 남습니다. 우리가 닫아야 할 건 지갑이 아니라 무심코 새어나오는 말 한마디입니다. 그 한마디가 평생 쌓은 신뢰를 허물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 사랑을 오래 지키려면 자식에게 돈 얘기 대신 삶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내가 돈을 모은 이유는 너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내 삶을 지키기 위해서야. 이 말 한마디는 돈보다 훨씬 더 깊은 유산이 됩니다. 그 아버지는 69이었습니다. 은퇴 전에는 공장에서 관리직으로 일하며 성실하게 살았죠. 퇴직금과 적금으로 모은 돈이 있었고 그 돈으로 노후를 천천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결혼을 준비 중이었고 딸은 직장을 옮기며 생활이 조금 불안정했습니다.
두 자식 모두 착했지만 언제나 아버지, 이번 달만 좀 도와주세요라는 말이 쉽게 나오는 아이들이었죠. 아버지는 처음엔 그 부탁을 다 들어주었습니다. 내가 도와줄 수 있을 때 도와주는 게 아버지의 역할이지. 그렇게 몇 년을 보내는 동안 자식들은 아버지의 도움을 습관처럼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병원에서 고혈압 약을 처방받고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지갑 속에 든 돈이 문득 허전하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내가 이 나이에 왜 늘 통장을 보며 불안해야 하나? 그날 밤 아버지는 오랜만에 조용히 자신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이제는 입을 닫아야겠다. 그리고 돈 이야기는 내가 먼저 꺼내지 말아야겠다. 며칠 뒤 아들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결혼식 비용이 좀 부족해서요. 예전 같았으면 바로 송금했겠지만 그날은 다르게 대답하셨습니다. 아들아, 이번엔 내가 도와주기 어렵다. 내가 감당할 만큼만 해라. 결혼은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살 마음으로 하는 거야. 처음에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들의 목소리에서 서운함이 느껴졌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날 밤 아버지는 마음이 편안했다고 합니다. 며칠 후 아들이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버지, 그 말이 계속 마음에 남았어요. 결혼식은 줄이기로 했어요. 대신 우리가 살 집을 직접 꾸미려고요. 그 말에 아버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말을 닫았더니 비로소 사랑이 말없이 통했다는 걸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 후로 아버지는 자식들에게 통장 이야기를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식사 자리에서는 이런 말씀만 하셨죠. 내가 건강하게 사는 게 너희에게 주는 제일 큰 선물이야. 그 한마디가 가족의 관계를 바꿨습니다. 이제 자식들은 돈이 아닌 마음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고 아버지의 삶은 누군가의 손길을 기다리는 대신 스스로를 지키는 평화로 채워졌습니다. 사랑에는 말해야 할 때와 조용히 입을 닫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구분이 바로 노년의 품격이 아닐까요? 도움을 주지 않아 미안했던 마음도, 도움을 요청받아 부담스러웠던 마음도 결국에는 한 가지 진실로 모입니다. 사랑은 주는 힘이 아니라 지킬 힘으로 완성된다는 것. 그 아버지는 그날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돈을 쓰면 잔고가 줄지만 지혜를 쓰면 마음이 늘어난다. 사람은 누구나 사랑을 원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사랑보다 더 필요한 게 생깁니다. 그건 바로 존중입니다. 젊을 때는 사랑이 넘쳐서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그 상처를 금세 잊기도 하죠.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 그 사랑의 형태가 조금 달라집니다. 이젠 누군가가 나를 이해해주는 것보다 존중해주는 것이 더 고마워집니다. 그런데 존중은 말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존중은 침묵 속에서 피어나는 신뢰의 꽃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서 있을 때, 내가 내 통장을 스스로 관리하고 내 결정을 스스로 내릴 때, 그때 주변 사람들은 비로소 나를 한 사람으로 대합니다. 반대로 돈 이야기를 쉽게 꺼내는 순간 그 존중의 경계는 무너집니다. 우리 어머니는 여유가 있으시대. 아버지는 돈 걱정 없으시다던데. 이런 말이 돌기 시작하면 이제 그분은 존중의 대상이 아니라 계산의 대상이 되어버리죠. 이건 악의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인간의 마음이 원래 그렇습니다. 사람은 알게 된 숫자 앞에서 무의식적으로 마음의 저울을 들이댑니다. 그 순간 사랑은 무게를 잃습니다. 그래서 노년의 지혜란 사랑받으려는 마음을 조금 내려놓고 존중받을 자리를 지키는 일입니다. 이건 냉정한 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자식과 부모 모두에게 가장 따뜻한 예의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누가 위에 있고 누가 아래에 있을 때 흔들립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돈 이야기를 하면 그 관계의 균형은 잠시 뒤틀립니다.
누가 더 많이 갖고 있나? 누가 더 의지해야 하나? 그 비교의 선이 생기는 순간 평생 쌓은 사랑이 불안해집니다. 어느 노학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 사이의 존중은 말보다 경계에서 자란다. 그 말이 꼭 돈 이야기뿐만은 아닙니다. 내가 내 인생의 마지막까지 스스로를 지킬 때 비로소 자식은 나를 약한 존재가 아닌 배울 존재로 기억하게 됩니다. 그런 부모 밑에서 자란 자식은 나중에 자기 삶도 스스로 지키려 합니다. 그래서 존중은 전염됩니다. 존중하는 부모는 결국 존중받는 자식을 남깁니다. 이제 노년에 필요한 건 사랑을 주는 법이 아니라 사랑을 단단히 지키는 법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언제나 같죠. 불필요한 말 하나 닫는 것, 특히 돈과 관련된 말부터 닫는 것입니다. 그렇게 입을 닫으면 비로소 눈이 열립니다. 누가 진짜 내 곁에 있는지, 누가 진심으로 나를 걱정하는지, 그게 또렷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디까지 말해야 할까요? 그리고 어디서 멈춰야 할까요? 이건 숫자로 셀 수 없는 문제입니다. 사람마다, 가정마다, 관계마다 그 경계가 다르기 때문이죠. 어떤 이는 전 재산을 공개하며 편해졌다고 하고 어떤 이는 통장을 보여준 뒤 평생의 후회를 남깁니다. 그 차이는 돈의 크기가 아니라 관계의 성숙도에 달려 있습니다. 자식에게 모든 걸 이야기해도 괜찮을 때가 있습니다. 그건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요구가 아니라 감사로 받는 사람이 되었을 때입니다. 하지만 아직 그 마음이 준비되지 않았다면 그 솔직함은 진심이 아니라 짐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묻기 전엔 말하지 말라는 원칙을 세우는 게 좋습니다. 돈 이야기는 필요할 때만, 요청이 있을 때만, 그리고 꼭 필요한 만큼만 하는 게 현명합니다. 심지어 묻더라도 그건 내가 알아서 하고 있으니 걱정 말라.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둘째로 정답 대신 원칙을 말하라는 겁니다. 나는 내 노후 자금은 내 삶을 위해 쓰겠다. 도움을 주더라도 나를 해치지 않는 선까지만 하겠다. 이건 돈 이야기가 아니라 삶의 태도입니다. 그 태도를 분명히 해야 자식도 더 이상 계산하지 않습니다. 셋째로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메시지를 남기세요. 책 한 권, 일기장 한 줄, 혹은 조용히 정리된 서류 한 묶음. 그건 자식에게 신뢰의 언어가 됩니다. 그런 준비는 말보다 오래 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문득 불안합니다. 혹시 내가 너무 숨기는 건 아닐까? 자식에게 서운한 사람으로 남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들지요. 그럴 때는 이렇게 자문해 보세요. 내가 이 말을 꺼냈을 때 우리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질까? 아니면 멀어질까? 만약 머뭇거려진다면 그건 아직 말할 때가 아니라는 신호입니다. 침묵은 도망이 아닙니다. 그건 사랑을 지키기 위한 보호막입니다. 이제는 알아야 할 때입니다. 말이 관계를 쌓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 말이 관계를 허문다는 사실을요. 누군가는 그걸 늦게 깨닫고 누군가는 제때 깨달아 평화를 얻습니다. 그 차이는 단 한순간, 단 한마디입니다. 이 얘긴 하지 말자. 그 말 속엔 회피가 아니라 깊은 사랑의 절제가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절제가 쌓이면 관계는 더 단단해집니다. 침묵은 어둠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지키는 그늘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세월을 돌아보면 참 많은 말을 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 고맙다는 말, 서운하다는 말, 그리고 후회로 남은 말까지. 그런데요, 나이 들어서야 알게 됩니다. 사람을 진짜 지키는 건 말이 아니라 말의 끝을 아는 지혜라는 것을요. 누군가는 입을 닫는 걸 외로움이라 하고 누군가는 침묵을 냉정이라 말합니다. 하지만 세월이 알려주는 건 조금 다릅니다. 말을 줄일수록 마음은 더 깊어진다는 걸요. 자식에게, 친구에게, 세상에게 모든 걸 다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의 걱정, 나의 재산, 나의 두려움, 그 모든 건 결국 내 인생의 무늬입니다. 그 무늬를 함부로 내어주면 내 삶의 고요함이 함께 새어나가죠. 노년의 품격은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용기보다 보여주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함에서 피어납니다. 어느 노부부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린 자식에게 아무것도 물려주지 못했지만 서로 믿고 사는 법은 보여줬지. 그게 제일 값진 유산이더라. 맞습니다. 자식에게 남겨야 할 건 돈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내가 내 삶을 존중할 때 자식도 그 존중을 배웁니다. 내가 내 마음을 지킬 때 자식도 스스로를 지키는 힘을 배우죠. 이제는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 살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괜찮다는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 안에는 평생의 경험이 수없이 다물었던 입술의 무게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혹시 이런 생각이 스칠 겁니다. 나도 너무 많이 말했구나. 너무 쉽게 마음을 열었구나. 괜찮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닫으면 됩니다. 닫는 건 후퇴가 아니라 회복입니다. 입을 닫으면 귀가 열리고 귀가 열리면 비로소 세상이 다정하게 들립니다. 이제 입보다 눈으로 세상을 보시고 지갑보다 마음으로 관계를 여십시오. 그렇게 살면 사람이 떠나도 외롭지 않고 돈이 줄어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나이 들수록 닫아야 할 건 돈 이야기가 아니라 불안의 문입니다. 그 문이 닫히면 그제야 진짜 평화가 찾아옵니다. 오늘의 결론은 아주 단순합니다. 사랑을 지키고 싶다면 먼저 침묵의 힘을 배우라. 그리고 오늘 밤 조용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무엇을 닫아야 평안할까? 그 질문 하나면 충분합니다. 답은 이미 당신 마음 안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노후의 빛나는 지혜였습니다.